철거 못하십니다. 이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거든요. 건물을 치울 수도 없고 땅을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싸게 샀다고 좋아했던 그 땅이 사실은 싼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부동산 채권 수임 전문 정현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특히 경매 투자에서 수익과 손실을 통째로 가르는 개념, 법정 지상권을 정리하겠습니다. 조문은 짧지만 실전에서는 함정투성이인 주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땅이 지뢰이고 어떤 땅이 기회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건물과 토지는 한 사람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나 경매를 거치면서 토지는 A에게, 건물은 B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땅 위에 있는 남의 건물이니 치우라고 하면 되지 않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법정 지상권이 등장을 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료, 즉 지료를 받는 것뿐입니다. 땅은 내 것인데 그 외 나머지 건물이 합법적으로 점유한 상태입니다. 토지 활용이 크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땅의 재산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법정 지상권은 복잡해 보이지만 판단의 출발점은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 소유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이후에 매매나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진 경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건물 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멀쩡히 서 있는 건물을 부수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건물 하나가 철거되면 그 안에 임차인, 영업, 투입된 비용이 전부 사라지니까요. 대표적인 게 민법 제366조가 정한 경매 상황입니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아닌 단순 매매나 증여로 갈라진 경우에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소유에서 출발을 했다. 그렇다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결국 철거를 할 수 없고 지료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1차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소유에서 출발했다고 항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철거 약정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당사자들끼리 건물은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해뒀다면 이 약정이 우선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건물을 없애려고 했으니 법이 나서서 건물을 보호해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 경우에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등기부만 봐서는 결론을 못 낸다는 뜻입니다. 등기부에는 소유자 이전 내용만 나오지 당사자들이 어떤 약정을 했는지까지는 안 나옵니다. 거래 당시의 계약서와 약정 내용까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판단이 틀린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정입니다. 중간에 잠깐이라도 동일 소유였는지입니다. 현재 등기부를 보니까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동일 소유였던 적이 없으니 법정 지상권이 없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잠시라도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했던 이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일 소유 시점 이후에 소유가 분리됐다면 거기서부터 법정 지상권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갑구를 나란히 놓고 소유권 이전과 말소 시점을 시간순으로 하나하나 맞춰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문제입니다. 등기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건물이 실제로 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둥과 지붕이 갖춰져서 건물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등기가 없어도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등기부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현장 확인을 직접 해야 합니다. 경매 투자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이 있으면 약차를 받고 나서 예상치 못한 법정 지상권 문제로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땅이 현장에서는 지뢰밭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도 동일 소유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건물 시추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고 이후로도 단 한 번도 한 사람이 둘을 함께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건물에는 결정적인 법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군가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넘겨받았다고 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확인한 법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건물과 토지를 사실상 함께 갖고 있었더라도 등기가 없으니 법적으로는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토지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동일 소유 이력이 없으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땅 위에 남의 물건이 있는 상황인데 출발 상황에 따라서 철거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한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판단의 출발점은 동일 소유 이력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분리됐다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다면 불사분립하는 쪽으로 갑니다. 둘째, 등기부의 현재 상태만 보지 말고 말소된 것까지 포함해서 갑구를 시간 순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이라도 동일 소유 구간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분리되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철거 약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등기부에도 없는 미등기 건물이 법정 지상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등기 건물은 등기가 없이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 가능한 기회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이건 법리의 문제이기 전에 투자 판단의 문제입니다. 철거 가능한 땅과 불가능한 땅은 가치 자체가 다릅니다. 법정 지상권 물건이라고 다 피할 것도 아니고 다 덤빌 것도 아닙니다. 성능 여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면 남들이 피하는 물건에서 수익이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도 언제 동일 소유였는지, 어떻게 분리됐는지,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애매한 물건을 들고 계시다면 등기부와 계약 자료를 기준으로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건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현영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